자, 이제 우리가 앵귤러를 이용해서 정말 실전에서 쓰는 쇼핑몰 패스토어 블루프린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에서 배우면서 앵귤러에서 기본적으로 CSS나 SCSS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화면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CSS나 SCSS를 이용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갖고 여러 가지 URL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앵귤러 홈페이지로 와서 Getting Started에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코드를 꾸며서 뭐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I를 꾸미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라든지 컴포넌트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실제로 아이오닉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표준화된 아주 모듈화된 UI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앵귤러를 사용하면 그런 거를 쓰면 그런 걸 쓰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어떤 거냐면 앵귤러 머터리얼이라는 겁니다. 이 머터리얼 디자인이 뭡니까? 이제 앵귤러뿐만 아니고 그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이제 표준화된 UI를 만들면서 그 컨셉을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앵귤러 머터리얼은 뭐냐면은 머터리얼 디자인의 그 컨셉을 갖고 그 UI를 그대로 만든 앵귤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에 쉽게 정의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앵귤러 머터리얼은 머터리얼 디자인이다. 머터리얼 디자인 컴포넌트 for 앵귤러다. 앵귤러를 위해서 머터리얼 디자인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편하겠네요. 왜?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뭐 장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데 UI 걱정 없이 그냥 갖고 와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빠르고 그 다음에 컨시스턴스, 일관성을 갖고 가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Optimize for Angular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구글의 앵귤러 팀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앵귤러와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나오죠. Power by 구글이에요. 그래서 앵귤러가 구글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릴라이어블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이듯이 앵귤러 머터리얼은 이제 앵귤러를 가지고 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하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앵귤러 머터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 갖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장단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저의 선택은 결국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앵귤러 머터리얼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개발의 UI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면서 굉장히 우리 개발의 퀄리티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Get Started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 인스톨 하는 게 있는데 인스톨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이제 컴포넌트들을 보면은 뭐 폼 컨트롤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레이아웃, 버튼, 팝업,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제에 보시면은 이것처럼 우리 보통 UI들이죠. 이런 UI들 우리가 안드로이드 UI가 결국은 머터리얼 UI라고 해서 구글에서 표준화된 UI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게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폰에 비해서 디자인들이 막 중구난방이었는데 머터리얼 디자인을 활용함으로 인해 갖고 뭐 안드로이드가 오픈 생태계잖아요. 하드웨어조차도 여러 밴드를 삼성이니 뭐 화웨이든 여러 군데서 만드는데 그런 디자인들의 일관성을 갖고 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됐죠. 근데 이거를 폰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UI, 멋있는 UI들을 바로 이제 앵귤러에서 쓰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여기 뭐 체크박스 같은 것들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CSS나 SCSS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더 예쁘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표준화된 게 있으면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우리의 생산성도 높여주죠. 이미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우리가 그 태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컴포넌트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뭐 데이트 셀렉트 하는 것부터 시작해 하고 그다음에 폼 필드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의 생산성은 높아지겠죠. 물론
이제 활용한다는 거, 표준화된 걸 활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색깔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좀 모양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UI를 사용자 중심에 아니면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제약사항이, 컴포넌트들의 제약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다 있죠. 뭐 메뉴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나중에 쓰겠지만은 사이드 내비게이션 해갖고 옆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 툴바, 그다음에 뭐 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디바이더도 있고 그리드도 있어요. 그리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리스폰서블 반응형 화면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리스트, 심지어 이런 리스트를 가는 것도 그냥 간단히 우리가 사용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스태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거 우리 결제할 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탭 같은 것도 있고, 뭐 트리 같은 것도 쉽게 이렇게 갖다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앵귤러 팀에서 계속 만들어 줄 거예요. 심지어 테이블을 만든다라든지, 뭐 소트 헤더를 이제 소트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든지, 위에를 이제 바꿔서 이걸로 소트하고 이걸로 정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옛날 다 저는 로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공된다는 거예요. 페이지당 몇 개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앵귤러 머티리얼을 사용해 갖고 우리의 UI를 꾸며 나갈 거고, 그걸 설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